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허부장입니다. 자, 원익 IPS입니다. 자, 이 주식 어제 며칠 사이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도 아쉽게도 상승폭을 좀 다소 반납하면서 플러스 1.17% 상승하는데 좀 그쳤는데요. 자, 오늘 뭐 삼성전자가 좀 주도해서 시장을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우리 반도체 장비 주식인 원익 IPS가 이렇게 결과를 보였다는 것은 다소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원익 IPS를 통해서 실적을 감안했을 때 주가 목표치라든가 이런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오늘 요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익 IPS 오늘 뭐 기술적으로는 좀 아쉽죠. 5일 가격 이동평균선 정도 수준까지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장 초반에 강세가 좀 나왔지만 결국은 차익 매물로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리면서 오늘 뭐 1% 상승하는데 좀 그쳤습니다. 자, 일단은 뭐 거래량이 일단은 뭐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뭐 원체 낮습니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한 20만 주 정도 채 되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지금 이 정도 그림이라면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냥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뭐 특별하게 뭐 매도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뭐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주가를 뭐 상승을 좀 기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뭐 보통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고 좀 더 롱텀으로 좀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지금 현재 주가에 더 반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원익 IPS가 그럼 지금 이렇게 투매가 안 나오고 그냥 뭐 거래량도 없이 그냥 지지부진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겁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가 지금 11월 우리 한국 시간이에요. 11월 3일 날 발표하잖아요. 아침 6시에. 그 여기에서 또 빅테크 기업인 애플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IT 반도체 기업들의 이 주가 흐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실적 결과가 결국은 우리 원익 IPS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그 영향을 다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주식들의 영향을 미치는 거에서 우리가 원익 IPS 같은 경우가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애플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한번 투매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크게 급증하는 것들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주가가 아래로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애플 뭐 실적이 잘 나와서 반대로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적이 잘 나오면 일단은 매수세가 몰리겠죠. 네, 매수세 몰리면서 장대 양봉 나올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실적이 안 좋아서 악재가 되면 매도 매물이 아무래도 좀 나오겠죠. 아니면 비중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들이 여전히 애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 또는 불확실성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뭐 매수세나 매도세가 지금 몰리지 않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원익 IPS의 시작 가격들 아침부터 흐름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익 IPS 실적을 가지고요 주가 전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현재 일단 추세적으로만 놓고 보면요 이렇게 상승 추세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추세가 지금 꺾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그림대로 갑니다. 자, 추세 하단을 깨트렸고요 위로 보면 추세 상단 저항을 지속적으로 지금 저항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상단 저항, 그 다음에 여기는 하단 지지력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가 추세가 지금 이탈되면서 꺾여서 터져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추세는 이제 꺾여 내려가는 겁니다. 이 60일 추세선을 돌파해서 다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올려 세워지지 않는 이상은 추세가 하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애플 실적 발표 이후에 얘가 빨리 다시 한번 원복해서 회복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기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돼서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하락 추세대라고 하면 추세대 저기 상단하고 하단을 그려보면 대략 이런 그림입니다. 시총이 아무래도 작지 않고 시총이 좀 있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대략 이런 추세들이 잘 들어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추세 하단, 좀 더 밑에 아래로 내려보면 이 정도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 그림. 아이고, 지워졌네요. 네, 다시 한번 보면 이 정도 그림들이 나옵니다. 네, 크게 보면 이렇게, 작게 보면 이 정도 그림이에요. 그러면 애플 실적이 뭐 어떻게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호재냐 악재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회복할 거냐 한 번 더 터질 거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실적 한번 보면서 앞으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텐데, 이쪽을 한번 볼게요. 좌측에 FM 가이드에서 내놓고 있는 실적 전망치입니다. 자, 일단은 뭐 동사가 이렇게 짧게 뭐 급등락을 막 보이는 종목이 아니니까 분기보다는 연간으로 좀 일단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연간으로 보면 올해가 뭐 실적 뭐 최악이죠. 뭐 삼성전자하고 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이쪽으로 납품 비중이 높고요.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일단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주나 매출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삼성의 실적들이 올해 최악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들을 원희가 IPS도 똑같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원희가 IPS도 실적이 최악인데요. 뭐 마이너스로 안 간 게 어딘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0%로 바닥에 지금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주가가 그러면 올해 최바닥을 기록하는 게 정상이죠.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실제 주가는요 2022년 하반기에 이미 최바닥 찍었죠. 삼성전자하고 대략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볼까요? 자,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보면 대략 일치하죠. 예, 지금 차트에 갭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지 일치하죠. 작년 하반기잖아요. 하반기에 바닥 잡고 올라오죠. 네,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원희가 IPS가요 이렇게 바닥 잡고 먼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삼성전자의 영향도 있고 결국은 매출이나 이런 수주권들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삼성전자한테,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고, 보통 시총이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어쨌든 납품 비중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을 보통 동조화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원희가 IPS가 이렇게 바닥 잡고 돌아 나오는데 내년에는 삼성전자도 좋아지고 원희가 IPS도 좋아질 것이라고 일단 전망치가 나와 있잖아요. 자, 한번 수치 보세요. 작년보다는 크게 급등하고 0%에서 다시 9.9%로 영업이익률이 올라오죠. 자, 재작년 보세요. 2022년도 다시 내년 전망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재작년이 되겠죠. 내년에 비하면. 그러니까 2022년도 한번 볼게요. 2022년도 대비하면 2024년도가 정상 궤도에 올라오죠. 그러니까 2022년도 수준으로 정상 궤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그리고 2021년도 볼게요. 2021년도 보면 1조 2천억 1600억 영업이익. 2025년도 볼게요. 1조 2천억 가까이 되죠. 영업이익률 1700억 정도 지금 전망하고 있죠. 물론 이거는 전망치입니다. 예, 뭐 세상 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망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로만 놓고 보면 투자자분들 잘 보세요. 2022년도 수준으로 내년에 복귀하고 2021년도 수준으로 내후년에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 전망을 할 때 2022년도에 그럼 주가가 이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렸을 때 주가가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보면 되겠죠. 2022년도 주가 레벨이 어느 정도였나요?
여기가 2022년도였네요. 그쵸? 여기 정도. 예, 여기 정도가 2022년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2022년도 하반기로 내려가면서 주가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면서 이때 여기 저점이 만들어졌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35,000원, 4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2022년도. 근데 내년에 2024년도에 이 정도 수준으로 회복한다면서요. 그쵸? 그러면 주가가 지금 35,000원, 4만원에 사면 되나요? 투자자분들? 35,000원, 4만원에 사면 비싼 거죠.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이가 EPS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네, 최소한 3만원 정도, 3만원 이하 단에서 잘 사야지 싸게 사는 거고, 팔 때는 그러면 내년 실적 정상화되는 것을 보고 4만원, 3만 5천원, 4만원 이 가격대에서 파는 게 그래도 잘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후년까지 볼게요. 내후년은 2021년도 정도 수준을 오히려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2021년도 수준은요, 여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러면 한 45,000원에서 한 55,000원 사이.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냥 5만원으로 볼게요. 그럼 5만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보면, 나는 원이 가입해서 좀 롱 투자할 거야, 나는 사서 모아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5만원 정도 수준까지는 내후년까지 내다보면서 가는 거죠. 자, 근데 내후년 일이 어떻게 될지, 뭐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니까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비중 조절을 잘 하면서 상승과 하락, 이 구간별로 매매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 추세가 지금 움직이는 그림들을 놓고 보면 내가 어느 정도 가격에서는 좀 사야 되고 어느 정도 가격에서는 좀 팔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원이가 IPS가 다시 한번 바닥 잡고 돌아 나올 때, 이럴 때 잘 사서 결국은 여기 상단 39,000원, 4만원 정도 수준에서는 내년에, 그러니까 기대하는 목표치로 보시면 되겠죠. 대략 그 정도 수준이면요, 지금 현재 가격 수준으로만 놓고 보면 좀 더 떨어졌을 때 사면 가장 좋으니까요. 그러면 대략 한 30%에서 한 40% 정도의 상승 여력을 보고 사면 되겠죠. 내년, 그러니까 기대 목표치 수익률을 원이가 IPS 기준으로. 그 다음에 나는 내후년까지 보겠다. 근데 이 전망치, 예상치가 딱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잘 맞아 떨어져서 정상 궤도에 올라온다라고 보면, 그쵸, 목표치를 한 5만원 정도 놓고 보면, 그쵸, 한 60-7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게 다 딱딱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런 대외 환경들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투자자분들, 구독, 좋아요 함께 하시면서 원이가 IPS의 주가 방향성들, 그 다음에 주식의 투자 또는 이 청산 매도하는 이런 수익 실현들,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추세들이 이런 그림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투자분들 지금은 너무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원이가 IPS 자체가 박스권 현재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가 추세 자체가 지금 꺾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코앞에 다가오는 애플의 실적, 그 결과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증시가 금요일 아침부터 우리 IT 반도체 장비 주식들이 크게 변동성을 보일 거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원이가 IPS가 한 4만원, 그 다음에 한 5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다라고 놓고 보면 3만원 이하 가격에서 혹시라도 애플 실적이 악재가 돼서 툭 내려 밀렸을 때, 그 이후에 매수 신호, 우리 화살표 매수 신호 제가 의견 드리죠. 화살표 매수 신호를 잘 보시고 타이밍 잘 잡고 비중 확대,
또는 신규 매수를 진입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급등 예상 종목을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 체험방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쏙쏙쏙 뽑아가지고 우리 투자 여러분들 의견 드리는데요. 이 조건 검색식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나는 조건 검색식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조건 검색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조건 검색식, 검색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조건 검색식에 대한 어떤 설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니까요. 뭐 내가 굳이 체험받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냥 내가 스스로 뽑아서 매매하면 되잖아요. 그쵸? 급등하는 종목들을 뽑아주니까. 자, 그 다음은 나는 이거 조건 검색식 설정이고 뭐고 모르겠고 나는 그리고 또 직장인이야. 바빠. 나는 바빠. 대신에 문자나 이런 거 체험 받을 수 있어. 방에 들어가서 난 체험 잘 받을 수 있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하루에 한두 번만 우리가 잘 보고 대응하면 되니까. 그러면 조건 검색식이 아니라 나는 무료 체험이라고 신청하면 되죠. 무료 체험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자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시고요. 실제로 체험 받아보시고 직접 눈으로 경험하세요. 경험하시고 수익 잘 내는지 한번 보시고요. 꼭 성공 투자 하실 수 있도록 대응을 잘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매매 기법들 신호대로 제가 의견을 드리니까요. 구독, 좋아요 설정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원익 IPS의 이 흐름들 같이 탐색해 가시면서 향후에 정말 4만원, 정말 5만원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함께 검증해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오늘 원익 IPS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 현재까지 10월 26일 발생한 매도 신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